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성매매 사기 6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모님 알바입니다. 부유한 사모님과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요구하는데요. 2, 3년 전에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죠. 사모님과의 만남에 대한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보증금 한 몇십만 원 정도를 납입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을 납입하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얼마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납입을 요구하죠. 이렇게 해서 피해를 확장시키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선입금 성매매 사기입니다. 선입금을 유도하죠. 보통 이제 앱에서 랜덤 채팅으로 이게 메신저 아이디를 나눈 다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출장 성매매인데 출장 성매매를 나가기 위해서는 선입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입금 한 5만 원 정도를 유도를 합니다. 5만 원 정도 이제 선입금 하고 나면 이제 한 번에 뭐 15만 원, 뭐 20만 원인데 50만 원 입금하면 뭐 5번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50만 원을 예치할 것을 또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50만 원 딱 입금하면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해서 출금해달라고 하면 이제 출금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한 50만 원 더 넣거나 뭐 몇십만 원 더 넣어가지고 이제 돈을 뭐 100만 원을 맞춰야 된다, 200만 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출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확장을 유도하는 것이 선입금 성매매 사기입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보통 랜덤 채팅 앱을 많이 사용하고요. 인터넷에 이제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요. 일반 출장 성매매 업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 이제 꽃뱀 사기입니다. 이제 공짜 성관계를 유도해가지고 만나서 터치를 유도한 다음에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일단 랜덤 채팅 앱에서 공짜 성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을 만나요. 만난 다음에 이제 모텔에 가는데 모텔에 가서는 이제 성관계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성관계에 관심 없는 척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상대방의 터치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터치하게 되면 이거 성추행이라고, 나 이거 고소할 거라고 협박을 하고, 이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랜덤 채팅 앱에서 서식하세요. 이렇게 서식하시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시고, 더 이상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앱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면 잠시 이제 잠적하십니다. 잠적하셔가지고 이제 또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또 잠잠해지면 나타나셔가지고 활동을 재개하시죠. 네 번째, 2대1 성관계 사기입니다. 좀 특이하죠. 2대1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만나면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오세요.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한 분은 뭐 애무를 하시고 한 분은 삽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삽입을 해가지고 성관계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뭐 딴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는다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시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시죠. 이런 상황이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아주 굉장히 빠르게 종료가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모텔 방에 아주머니 두 분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직감을 하시는 거죠. 성매매를 취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딱 취소한다고 하면 이 아줌마들이 그때부터는 협박을 하세요. 저 밑에 조폭 아저씨들 2명이 있는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조폭을 불러오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서 나가시죠. 이분들도 랜덤 채팅 앱에서 서식하십니다. 랜덤 채팅 앱에서 서식하시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시고 이제 더 이상 다 알아가지고 이제 채팅 앱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면 잠시 잠적하셨다가 다시 또 조용해지시면 나타나셔서 활동하십니다. 전형적인 생계형 성매매 사기죠. 다섯 번째, 성매매 동영상 사기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사기를 준비하십니다. 이분들 먼저 이제 피해자 연락처부터 확보하고요. 연락처 확보한 다음에는 이 연락처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인적사항 내역을 확보를 해요. 그렇게 확보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딱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당신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한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아내한테 이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면 이제 주워 섬기죠. 주변 사람들을. 당신 결혼한 아내도 있고 당신 친구 뭐 머시기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신 직장 상사 누구누구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섬겨요. 다 맞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요. 이 사기의 특징은 뭐냐? 전화를 끊지 않아요. 전화가 잠깐 실수로 끊겨도 바로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 계속 입금하라고 협박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끊고 잠시 생각해 보면 아, 사기구나 하고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 계속 입금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성매매 장부 사기입니다. 성매매 동영상 사기보다는 조금 덜 치밀해요. 전화해서 당신 예전에 성매매한 업소 주인인데 우리 지금 경찰 단속에 걸렸다. 지금 좀 이따가 경찰한테 장부를 줘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당신 이름은 장부에서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매매 단속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압수하는 게 업주 핸드폰이랑 장부인데 단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계속 업주가 장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당황하면 1, 200만 원은 훅 날아가죠. 이런 성매매 사기에 절대로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성매매 사기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